이야기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천환 대표님께서는 40년 전 걱정을 저는 감히 140년 전보다도 더 아주 처참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로 드러나가지고 이건 뭐 진보 보수, 국힘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명분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또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무턱대고 제가 언론 탓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심각성을 참 어느 한 곳 제대로 지적하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게 주어진 내용은 사실 이제 최근 평양의 모습. 근데 사실 최근이 우리 벌써 36기가 되는데요. 제가 아마 또 10대 기수고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산의 이 한겨레 평화통역 포럼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이 포럼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거의 30여 분, 거의 50분 가까이 매 기수에 이렇게 돼서 또 오늘은 특히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더 고무적입니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더 관심도 갖고 또 문제의식도 갖고 해서 이렇게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환 대표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달라진 평양과 개성을 여행하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한다 등 이렇게 해서 통일 TV에 대한 것은 이따가 말미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건 현 상황이니까 그래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강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은 또 그 누구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가지 못할 때에 제가 다녀온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냥 책이나 글이나 말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도 되나요? 이쪽에서 하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각이 되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상징적인 사진에서 2000년 6월 14일 밤 8시 평양시 목란관에서 연회장에서의 사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다 안타깝게도 다 서거를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이제 6.15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남과 북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박수만 치고 끝날 것을 제가 이제 전 사진기자 출신이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두 분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6.15 이야기하면 아주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요.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이 이제 북을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공식적인 서류가 비자입니다. 북의 비자. 아마 이것은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보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는 북한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북한 잘해봐야 저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의 정식 국호입니다. 우리 한겨레 통일 평화 포럼의 또 통일 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셔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고 우리 남한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리저리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도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1992년도 남북한이 동시 UN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영문으로, 그리고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는 이제 ROK하고 저쪽은 DPRK라고 하는데
리퍼블릭 오브 조선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코리아 똑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의 코리아, 원 코리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맞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DPR 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1997년도 2년도인가 남북 관계가 이제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기자협회, 방송 신문의 기자협회, 방송의 PD협회, 그리고 편집인협회라고 언론사 사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노련, 노조 해가지고 4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남북관계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1조 한 30개 조항이 있는데 한 7, 8페이지에서 첫 번째 1조 1항이 남과 북의 정식 국호를 불러준다. 정식 국호를 써준다. 남은 대한민국,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 기니까 남쪽은 한국, 북쪽은 조선. 그리고 문장 문단에 따라서 남쪽, 북쪽, 남녘, 북녘. 남측, 북측은 이제 한자말이고요. 요것을 섞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은 북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쪽 보고 남조선 하면 우리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북쪽이다 해서 북한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남한이라는 말을 북한 하면서 북한과 대한민국 쓰면 너무 궁색하니까 북한 하니까 남한이라고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또 외부에서 또 외세가 또 갈라놓은 것이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불러주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 북미 회담을 할 때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DPR 코리아라고. 그리고 이제 평화하거나 날 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한. 그래서 우리 한겨레 통일 포럼의 지도자분들 여러분들이 이것만 분명히 알으셔도 큰 소득이다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칭 한국과 조선. 그러니까 조선 하고 싶어도 이제 김태영 선생께서 이제 마저 10강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분단 트라우마 중에 쓸 수 없는 용어 3마디입니다. 3마디. 그 중에 첫 번째가 조선입니다. 조선일보, TV조선은 자랑스럽게 그 사람들은 마음껏 써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통일TV에서 조선이라든지 우리 한겨레 통일포럼에서 조선이라고 그러면 저 이상한 좀 불구죽죽한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덜 씌워버립니다. 그 용어 하나 가지고. 그 부분은 또 김태영 선생의 마지막 강의 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이거 나온 김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범수 선생과도 저기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지난주에 사실 미국을 한 일주일 다니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상에 이제 해외 동포, 재외 국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있지만은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재미 동포라는 말을 쓰지요. 물론 뭐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국적을 완전히 바꿔도 재미 동포이긴 하지만 엄밀한 말에서 그 미국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동포, 뭐 제1동포, 뭐 제중동포 등 해서 저 같은 케이스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해외 동포로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북한 방문을 할 때, 조선 방문을 할 때 이제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되죠. 그래서 해외 동포는 북방북을 할 때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을 방문하려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야 방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라는 것은 내줄 수도 있고 또 불허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해외 동포는 신청하지 않고 바쁘면 그냥 갔다 와서 사후 보고를 하면 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그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외 동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뭐 신변 뭐 이런 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후 신고서를 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간단한 종이 한 장입니다. 사실은.
길면 뭐 2장까지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무도 못 갈 때 우리 5천만 대한민국 5,200만, 5,500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못 갈 때 이제 저는 또 취재로서 취재는 북쪽 조선 주민을 북한 주민을 인터뷰 사진 찍고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그런 취재로는 제가 유일하게 지난 시기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로 국경을 닫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의 사진을 이렇게 해서 막 보여드리고 영주권 자격으로 저는 방북 취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좀 영주권을 따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것은 뭐 극기는 아니지만 혹시 제가 자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뭐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방북 취재 방북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왔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방북할 때 이제 주 목적이 통일 TV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통일 TV는 우리 이제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남북이 갈려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케이블 방송 채널의 IPTV에 KT만 한 280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 SK IPTV가 각각 270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강아지 채널도 있고 고양이 채널도 있고 바둑 채널이 3개, 장기 채널까지 있고 뭐 골프 채널도 너댓 개, 축구 채널 뭐 메이저리그 뭐 많이 무슨 리그 뭐서 다양하게 그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통일 70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하자고 하면서 정작 북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이 통일 TV 같은 곳이 한 곳이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라도 하자, 저라도 하자라고 해서 2017년부터 준비를 해서 북을 취재하면서 서류도 받고 이제 저는 북에서 모든 걸 다 받아오면 합법적으로 이제 영상도 받아오면 대한민국에서는 박수를 받고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시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이러니컬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죠. 문재인 정부가 참 이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했죠. 그래서 북에서 오죽 답답하면 개성공단을 폭파하고 지금 뭐 앵무새가 하는 일 이것도 좀 이 얘기만 해도 제가 오늘 2시간 갈 텐데 그냥 그건 참고로 하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개국한 것이 지난해 8월 18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3월 9일 선거로 참남하게 제 입장에서 참 여러분들 기쁜 사람도 혹시 없지 않았겠죠. 5월 10일 취임 이후에 8월 18일 날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국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준비해 온 것을 계속 오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5개월 만에 또 끊겼습니다. 1월 18일. 정말 이게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케이블 TV 역사상 30년 역사상 최초로 KTV에서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당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방송 나가는 것을 끊은 예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폭거를 저지른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신하 변호사님들이 여쭤보는데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 그냥 할복을 할 수도 없고 어디 들어놓을 수도 없고 그냥 법으로 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서 아마도 빠르면 5월 말 이달 안에 여러분들이 끝나기 전에 아마도 좀 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다시 해라. KT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제가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걸 고쳐라라고 하면 제가 알았다 협의해서 그럼 고치겠다 좀 더 북한 이 방송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그러면 제가 충분히 그럴 용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 하에서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끊고 맞습니다. 끊고 그래서 참 너무 과기부에서도 이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조차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판사님들께서 어떻게 판결할지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간절히 조금씩 틈날 때 좀 이렇게 통일TV 마음이라도 해주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일TV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북쪽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9시 정도까지인가요? 예, 9시 정도까지 하고 또 뭐 질의응답 받고 보전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제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서 그럼 평소 하던 것을 하자 해가지고 광복 취재를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역시 5월 9일날 출범했습니다. 2017년이죠? 2017년? 맞을 겁니다. 맞나요? 네. 2017년부터 제가 해가지고 정권 바뀌자마자 제가 마음먹고 준비해서 한 2-3개월 준비하고 북측하고도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10월 아까 비자가 10월 5일날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해서 10월 6일날 제가 이 기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매일 왕복 운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입니다. 2017년 이때 당시에도 매일 평양에서 출발하고 단동에서 출발해서 하루 자고 또 다시 왕복을 매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을 못 가니까 뭐 북한은 이 폐쇄국가, 통제국가, 봉쇄국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난 70년 동안. 그래서 매일 중국 단동에서 이렇게 열차가 다니고 또 베이징 국경에서는 주 4회 연장해서 다니고 더 놀라운 것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평양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이르쿠츠크 쭉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14박 15일 거쳐서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월 6회 운행을 합니다.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만 알았는데 거기서 평양까지 월 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4박 15일로. 평양 사람들은, 모스크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 외국 제3국 사람들은 베이징, 북경, 블라디보스톡, 신양에서 비행기 타고 또 다니고 또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도 평양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200개라고 쳤을 때 몇 개 나라나 될까요? 한 1, 20개나 될까? 조금 더 한 3, 40개 나라나 될까? 몇 개 나라쯤 될까요? 아니야, 좀 써서 한 50개 국가 될까? 지구상에서 딱 3개 나라 빼놓고 200개라고 쳤을 때 197개 나라가 자유롭게 북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3개 나라가 어딜까요?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지금 아주 극성스럽게 한미일 동맹, 철통 동맹, 무슨 동맹 하는 한미일 3국만 빼놓고 지구상에서 197개 나라는 비자를 받든지 관광증을 받든지 하면 또 비자 면제 국가가 한 3, 40개 됩니다. 사실은. 그냥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 표만 끊고 기차표만 끊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무비자 국가는. 우리만 못 가니까 딱 섬 아닌 섬에 갇혀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 역시도 대단히 잘못 알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1년에 몇몇쯤 아까 북한 방문을 할까요? 또 몇 개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뭐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못 가는 나라,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핵이나 만들어내고 호전적인 나라, 굶어 죽는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제가 이제 19년도니까 2018년인지 1년에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북한 방문했습니다. 1년에.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엄청 많은 숫자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못 가게 되면 600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을 여해
사업으로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만 소위 그 김진양 선생이 얘기했죠. 북맥이다.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좀 북을 우리는 가지 못할지언정 방송이라도 좀 보자. 국가보안법 잘 안다. 이런 국가보안법을 해치지 않는, 왜 법을 위반하면 다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세 차례 반력 끝에서 통일TV 방송으로만 하자라고 했는데도 이조차도 통용을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보면 독일에서, 뭐 독일을 꼭, 뭐 다음 주는 또 김누리 선생이던데, 그분은 이제 독일 전문가니까 이제 독일 통일 이전 20년 전부터 방송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순으로 말하면 통일TV가 해줘가지고 아마도 한 20년 안에 독일 예로 떴을 때 아마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마저 또 더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요. 사람은 못 갈지언정 이 방송이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데 이조차도 통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저는 한 서너 번은 이 기차를 타고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뒤에는 신양에서, 베이징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거의 매일 운항을 하는데 저는 신양에서 이제 주로 타고 들어갑니다. 북경에도 이제 북경공항 워낙 복잡하죠. 인천공항 복잡하듯이. 그러면 이제 김포공항이나 이 김해공항 정도 좀 한적하기도 하니까 신양 국제비행장에서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고려민항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카운터가 이제 심양 비행장에 이제 A, B, C, D는 국내선입니다. 물론 국내선이 훨씬 더 활발하죠. 14억 인구들이 이제 국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카운터에서는 이제 매주 월, 수, 목, 토 주 4회 또 뭐 많으면 이제 매일 특별히도 떠서 하는데 매주 월, 수, 목, 토 이 카운터에서는 12시부터 이 카운터가 열려서 1시 50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바글바글 되고 제가 한참 다닐 2018년, 19년도에는 뭐 좌석이 그냥 뭐 꽉꽉 차가지고요. 2주 전에, 한 달 전에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뭐 한 명도 못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명박근혜 때는 이 통일운동단체는 우리 한겨레 평화포럼도 저렇게 북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랬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민간은 거의 못 갔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민항이라든지 이 단동 이 열차라든지 모스크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좌석이 없습니다. 한 달 이내에 저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녔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조선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말씀. 이게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는 이제 이 고려민항 타고 제가 마침 이때 이제 했고요. 압록강 이 오른쪽이 이제 중국 단동이고 왼쪽이 신의주 시가입니다. 이 압록강 저쪽이 이제 황해 서해지요. 여기가 이제 그 평양 국제 비행장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순환 비행장 하는데 이 고유 명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개건을 하면서 북의 용어로 개건이라고 하죠. 리모델링 하면서 평양 국제 비행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환 비행장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에서는 평양 국제 비행장으로 하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국경 출입국 우리를 치면 이제 법무부 그 출입국 요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뭐 똑같습니다. 저 위생 검역하고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하고 여기 나오면 이제 세관 검사에서 이제 짐 찾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공항의 이 시스템은 서울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평양공항이나 LA공항이나 런던공항이나 똑같습니다. 시설과 규모는 다를지언정 이 시스템은 입국 출국 이 시스템은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찬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요 대목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 JTBC에 이제 통일TV 없을 때
뭐 도도시 이야기할 때 이제 손석희 지금 그 사람은 다 이제 은퇴하고 다 나갔지만 2018년만 한창 JTBC가 인기 좋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로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손석희 앵커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진 기자가 북한 방문을 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북한을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걸립니다. 제가 순간 미리 짜지 않았습니다. 질문서를 짜지 않았어요. 순간 한 1, 2초 동안 제가 국가보안법 도발을 할까 하다가 그때만 해도 통일TV를 해야 되니까 그냥 숨죽이잖아요. 아니 이거 북한을 좋다고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유 그냥 얌전히 조용히 해서 통일TV 그냥 하고 했는데 그때 아예 질러버릴 걸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어쨌든 좋은 거는 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가 말이 통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이 통합니다. 통해서 아주 잘 통합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뭐 무슨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또 탈북한 분들도 안산에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뭐 또 질색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몇 명이 와도 토론해도 저는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란 말 그러는데 막 그냥 이상한 사투리 써가면서 막 그냥 뭐 하는데요. 우리 그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전에 어려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막 쓰고 코미디 이런 데서 썼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북도 뭐 만담이라는 게 있어요. 만담이라는데 그런 때 사투리 써요. 제가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 이제 카메라 감독이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사투리 어느 정도 쓰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함경도 사람인데 술 먹고 이렇게 들어와서 막 야야 새끼가 막 이럴 때 사투리가 좀 나오지 자기 학교 다니거나 뭐 할 때 사투리 들어본 적이 없고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코미디 프로나 노인들이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이럴 때 나오는 말이지. 북한 조선 표준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해서 좋았다. 이 양반이 이제 저도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뭐 간간이 있습니다. 흔치는 않아도 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제가 이제 말을 물어봅니다. 이름 다 있으니까 진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통일TV 취재 왔습니다. 예, 언제까지 계십니까? 저는 보통 보름 정도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5일간 뭐 이렇게 1개월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달도 너무 길고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를 이제 들고 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하면 이제 이번에는 개성해서 판문점하고 뭐 금강산 가서 원산 취재합니다. 그러십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아까 그 여권 그 비자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 미국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영주권을 좀 유지하려고. 제가 영주권자로 다니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자는 그 나라에서 살겠다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또 북한이나 방문하지 이러니까 이게 좀 하지 않으면서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미국 들어갈 때마다. 왜? 이 사람들이 뭘 잡아서 물어볼 때 제가 100% 영어로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어의 한계가. 그냥 먹고 살고 가게 영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비즈니스 할 때 그런 정도는 전문적인 걸 해봐야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을 내가 100%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평양 갈 때, 조선 갈 때, 북한 갈 때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이 통하니까. 내 상황을 내가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억울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말이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북은, 조선은, 북한은 말이 통해서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좋았다는 생각하고 이 양반들은 정상회담은 꼭 통역을 하거든요. 상대방 국가. 지금 이 사람은 영어로 짓거렸잖아요. 상대 국가에 가서.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니 저 필리핀 대통령도 우리 한국에 와서 미국 필리핀은 뭐 영어권이니까 어디 네팔 사람도 가서 영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모국어를 알고 떠뜸 해봐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말보다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분마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좋은 말 해주는데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 일어나서 박수 치고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아주 즐겨합니다. 뭐 23번을 받았네 24번을 받았네 무슨 뭐 기립박수를 뭘 받았네 뭐 박수를 46번을 받았네 이따오거나 씻는 게 기자이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저 어디 저 필립 저 어디 참 어느 나라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떠뜸되는 한국말로 해서 한국 위대합니다. 한국을 덕을 받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누가 박수 아니라 손바닥에 부서져라 박수를 쳐줘야죠. 그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한 것이 참 창피하게 이럴 데 없지요.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아주 그냥 네 넘어가죠. 그냥 뭐 이게 평양을 통화 중에서 이제 휴대폰 사진 몇 장 보여 너무 크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저 금강산에서 이 조선 여성입니다. 북한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저기 계신 여성분들도 뭐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머리 뿔 달리지 않았어요. 얼굴 붉은죽죽한 빨갱이 아닙니다. 이분은 빨간 옷 입었네. 마트에서 제가 2017년도에 이거 사진 아주 제 책에도 쓰고 했는데요. 그냥 무시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왜? 아, 진 기자는 뭐 미남만 찍었냐고. 제가 뭐 일부러 골라서 찍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디 제가 한대 앞에서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우리 박범수 선생 차 타고 왔는데 이게 어디 저 용산역 앞인지 저 부산역 앞인데 가는 곳마다 얘기합니다. 평양 극장 앞에 공연 보고 나온 저랑 같이 공연 보고 나온 친구가 여러분 다 지금 휴대폰 꺼놨을 거예요. 공연할 때 똑같아요. 공연 중에 여러분들 손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에 지장을 줍니다라고 합니다. 꺼놓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아, 나 왜 전화했냐? 나 지금 저 평양극장에서 저 공연 보고 나왔는데 라고 얘기하면 들리지는 않지만 요 상황입니다. 평양의 모란봉공원에 얼밀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식과 부인 찍어주는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뭐 굶어 죽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저 금강산에서예요. 금강산. 저 빼놓고는 다 북한 사람이었어요. 저 빼놓고는 다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외국인을 입산 금지시킨 날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어디서 이 셀카봉을 했는지 뭐 동영상까지 찍더라고요. 여기는 뭐 금강산 뭐 저 구룡폭포 앞입니다. 뭐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쭉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 뭐 제가 아니면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여지껏. 여기는 금강산 해설하는 이 젊은 처녀입니다. 이 누구 손님 거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 또 주머니에 있습니다. 저 양반은 자기가 찍고 사진 되돌려 보는 겁니다.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우리랑? 이런 거는 좀 불편하다. 소위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사서는 싫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굶어 죽는 거나 찍고 앉아서 밥풀떼기 주워 먹는 거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우리랑 다르지 않거든요. 저거 말이야, 저 불구죽죽한 놈이 저거 당간부 특권층만 하는 걸 저거 보여주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한 20, 30%의 사람들입니다. 뭐 이 자리에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건 사진 빼도 갖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여준 것만 보여준 것 아니냐?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만 봤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당간부 특권층이라고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차마. 창피해서. 여기는 주방입니다. 저 별무리 찻집이라고 별무리 카페라고 고려호텔 평양역 앞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서양 요리 전문점입니다. 여기 주방에 이게 뭐 코로나 이전 2018년도 사진입니다.
이 위생, 이 주방에 철저히 하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리 전문대학 한 2년제, 3년제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전문 조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이제 홀에서 서빙하죠. 이 뭡니까? 평양공항 2층 출국장에서 제가 이 다방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왔는데 뭐 면세점에 무관세점 해가지고 왔는데 와이파이가 된다 소리입니다. 좀 가짜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가짜는 아시죠? 가짜 갖다 놨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네, 택시 몇 장 보여드릴게요. 평양호텔 택시. 근데 그 손석희가 그만 물어봤을 때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었냐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자동차가 많아졌다라는 말을 했고 스마트폰은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타고 갈 때 한 대에 있어가지고요. 요건 제 책에도 썼어요. 아까 평양의 시간은 2018년도 7월에. 2018년 6월에 방북했을 때 옥류관 냉면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택시가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요? 모란봉공원 앞에 택시. 휴일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택시 기사하고. 기사 양반, 기사 선생, 이거 손님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타나요? 물어봤어요. 왜? 하도 이전에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저거 단가부 특권층이만 탄 택시를 갖다가 이 댓글을 다니까 댓글을. 불구죽죽한 재미동 코랍시고 저놈이 가가지고 저 단가부 특권층 외국인이나 탄 택시를 서민의 이 교통수단이라고 설레발 치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누가 타느냐? 깜짝 놀란 답을 들었어요. 책에도 쓰고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탄다. 짐이 많은 사람이 탄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탄다. 빨리 가려는 사람이 탄다. 이 네 가지 말고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제 책 하나 갖다 드릴게요. 짐이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길을 몰라서 빨리 가려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택시 타는 이유는 북한 사람이라고 조선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그 답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이거 바로 공입니다. 공연 끝나고 나온 날이에요. 그냥 택시가 쫙 들어서는 겁니다. 이 평양 택시 운전수들은 아는 거예요. 몇 시 되면 평양극장 앞에 세종문화관 앞에서 한 2,000명이 나오니까 손님이 있겠다라고 택시가 순간에 몰리는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남포 갔을 때 또 택시, 지방 도시에 오히려 택시가 많다. 뛰어노는 아이들 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춘천 MBC하고 이제 그 3국 한중일 남북한 포함해서 어린이들 놀이할 때 북한 조선의 아이들 놀이를 제가 취재해서 이제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송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여중생들이 줄넘기 하는 겁니다. 소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 무릎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어디서 닭싸움이라고 그러는데 닭싸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이거 하는 겁니다. 맨날 밥풀떼기 주워 먹고 하는 이런 애들 보다가 이런 애들 보니까 이건 뭐 저것도 평양만 그런 것 아니냐. 아니 그럼 서울 사람만 밥 3끼 먹고 안산 사람은 뭐 2끼만 먹습니까? 서울 사람만 휴대폰 들고 안산 사람은 동네마다 한 대씩 전화 있어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주 싫으니까 북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지내면 싫으니까 제가 좀 역설적으로 비아냥되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또 4분의 1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지도 않고 보면 싫은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중학생 아이들이 기말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만 7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뭐 요즘 젊은 분들도 이거 어려서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에는 이걸 봤습니다. 제가 60년도 초반에 초등학교 다닐 때 누이들 고무줄하고 뭐 이거 할 때 그때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또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월박수. 이거 소름이 안 돋을 아시네요. 연세가 좀 되셨네.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거를 얘네들 입에서 7살 먹은 북한 아이 입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클럽들. 이 뭐 푸른 하늘 은하수 이 손뼉치기인데 이 노래는 아니 노래는 다른 노래였어요. 기가 막히게 하는 손뼉치기. 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어요. 시계 찬 거 보세요. 머리띠하고 뭐 이거 보세요. 그럼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자롱잔치 하는 겁니다. 이것도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남녀가 손잡고 이 머리 좀 막 달리는 거잖아요. 머리가 날리게. 뭐 저기 가서 또 자빠지기도 하고 뭐 우리 팀이 이겨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저기 하는 모습입니까? 네, 이제 음식을 먹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꼭 관광 여행, 북한 여행, 국력 여행단이 재개되면 아마도 이제 통일 TV에서 우리 한겨레 통일 포럼하고 저는 뭐 반드시 이제 첫 번째로 갈 계획을 갖고 있으라고 이총 이사장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저기로 아마 평양 여행 가면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옥류관 냉면입니다. 옥류관 냉면집에서 이렇게 대중 식사실에서의 식사하고요. 저분이 명예화라고 당시 47살인가 된 이 총지배인입니다. 옥류관에 직원이 700명이라고 해요. 깜짝 놀랐는데 200명이 주방 요원들, 200명. 그리고 300명이 봉사원들, 음식 나르고 서빙하고 소위 봉사원들. 300명, 200명. 그 200명이 보장 성원해가지고 이제 뭐 전기도 고치고 뭐 식자재 다듬기도 하고 이런 보장 성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쪽 말로. 700명의 총 책임자가 저분 여성분이에요. 옥류관에. 그래서 쭉 이제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고기쟁반이라는 것을 이제 먹는 주인데 이거 보니까 지금도 뭐 밥 먹다가도 휴대전화도 하고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현재 그 일반 식사실의 또 한쪽이에요. 거의 뭐 100m가 되는 쭉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냉면집이잖아요. 냉면집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평양하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제 냉면집 명예화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명쯤 옵니까? 옥류관에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 다 물어봅니다. 상식적인 질문, 억지적인 질문 말고. 옥류관 냉면 이렇게 참 사람이 많은데 하루에 몇 명쯤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만기 봉사를 합니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릇 기자, 1만 그릇 봉사를 한다. 이분은 봉사를 한다는 말을 씁니다. 1만기 봉사를 한다. 그만 10,000명씩이 옵니까? 아니 한 2그릇 잡수는 분들이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 6,000~7,000명 정도를 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0 그릇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한번 그릇 볼까요? 이게 이제 물이 어떻게 가능하고 오는데 이 냉면 그릇 볼까요? 이거 그냥 2그릇으로 보면 돼요. 이 양반은 이거 다 먹고 이거 자기 거예요. 요 여성분은 이 앞에 없죠. 요 한 그릇 먹는 겁니다. 여기도 여성분. 또 이 친구 보세요. 이거 다 먹고 이거 자기 거예요. 또 요 앞에 딱 있죠. 거의 2그릇씩 먹고 여성분 정도만 이제 한 그릇 먹고 이런 이제 이 상황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다 먹고 이제 요거 하나 자기 앞에 딱 있죠.
제가 이제 평양, 방북 취재를 가면 한 번에 평양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갑니다. 점심 때 먹으러 가면 제가 이제 거기 평양에서 이제 단촐하게 제 자동차 운전기사하고 제 안내원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저하고 보통 4명이 이제 기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없는데 어쨌든 그 4명이 가서 먹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에피타이저 해가지고 이제 녹두지짐 하나씩 먹습니다. 각각 하나, 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아요. 녹두지짐 하나 먹고 또 쉬운 떡이라고 술떡 같은 게 있습니다. 쉬운 떡도 한 조각씩 먹고 그리고 메추리 튀기 해가지고 참새구이 같은 게 있어요. 또 여기 그것도 한 마리씩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 주문을 하는 데에 면은 뭐 보통 곱빼기가 아니고 거기는 이 면 g수로 합니다. 100g부터 200g, 300g, 400g. 그러니까 저는 200g이 이제 보통 이제 200g을 먹고 제 안내원은 이따 사진에 나올 텐데 66년생 말띠도 벌써 제법 나이 먹었죠. 김일성 종합대학교 영어연구과 나온 해외동포 원어위원회의 재미동포 담당 과장입니다. 그 친구가 제 안내원을 합니다. 모든 일정 조직하고 이 친구는 몸 난다고 100g을 먹습니다. 100g짜리. 그리고 제 운전수하는 이영호라는 친구는 대동강 맥주 2병에다가 300g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 카메라 감독 하은석이라는 카메라 감독은 이 친구는 거의 에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이 북에서 왔었습니다. 그때 6명 카메라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오고요. 그 남북 노동자 할 때에 카메라 기자 2명 올 때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통일TV에 소위 이 지원을 붙여줍니다. 그 친구는 400g을 먹습니다. 평양소주 한 병에 4, 5kg 한 병에 그냥. 그래서 저는 200g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고 돈이 얼마쯤 될까요? 이렇게 다 먹고 계산은 물론 제가 합니다. 통일TV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밥값 내놔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녹두지짐 하나, 쉬움떡 한 조각씩, 참새튀기, 메추리튀기 한 마리씩, 그리고 냉면 한 그릇 쭉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후식으로 먹고 4사람이 냉면 100, 이게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나오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줄 서서 냉면은 이제 금방 먹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20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먹는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올 때도 계속 돌아가죠. 공사. 요건 이제 냉면 나오기 전에 소위 에피타이저로 먹는 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감자 튀김도 있고 닭 튀김도 있고 아까 말한 녹두지짐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류관입니다. 옥류관, 청류관 소위 뭐 우리가 더 잘하네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국은 뭐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뭐 경쟁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옥류관, 청류관 경쟁을 시킵니다. 식당에서. 그래서 뭐가 맛있다, 더 맛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나는 청류관 냉면이 더 좋더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TV 이 북녘 여행단을 꾸리면 옥류관, 청류관 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맛을 보시고 어디가 맛있는지. 이 보세요. 아주 멋지잖아요. 2층에서 본 식당, 대중 식사실 청류관입니다. 여기 이제 가족 단위로 온 거예요. 또 가족석. 이 오리불고기입니다. 오리불고기 먹고 이제 맛보기로 또 냉면 먹는 겁니다. 가족 단위. 얘는 얘 보니까 맥주 들은 거 보니까 17살. 대학생이면 17살입니다. 제일 어린 나이. 쟤는 이제 어린애니까 아마도 뭐 사이다 들었을 거예요. 이게 가족 단위 딸 둘은 이 엄마 아빠가 와서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저거 당감도 특별히 저렇게 먹는 거 아니냐? 제가 차마 당감자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어디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고. 거긴 뭐 다 노동자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불고기입니다. 저도 즐겨 먹는데요. 오리불고기. 여기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에서 상당히 이제 면을 뭐 하루에 뭐 10,000그릇을 뽑자 이 사람들 면만 계속 뽑아다 이런 게 이제 몇 개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죠. 면 뽑아내죠. 이 사람은 딱 들면 뭐 100g, 200g 거의 재지 않아도 그 뭐 한 3, 4g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딱딱 그냥 집으니까. 실제로 달아봤어요. 98g, 103g 뭐요 정도 나옵니다. 이제 고명원 주는 사람들이 저 마스크 쓰고 이게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육수의 비밀이 아까가 옥류관 냉면 주방을 공개를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해서 제가 아까 그 명리영화도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옥류관 이 주방을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아니 좀 들어갑시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만 그릇 봉사하면 6, 7천 명의 이 시민들이 우리 조선 국민들이라고요. 이 주민들이 오는 데에 혹여라도 병균이 옮아서 수인성 전염병 같은 거 오면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생 때문에. 저는 뭐 신발도 갈아 신고 옷 다 머리 이거 다 쓰고 진짜 다 철저하게 가운 입고 해서 들어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육수의 비밀이 아니라 이 위생 때문에. 육수. 이거 뭐 계란, 고명 뭐 다 이렇게 해서 쭉 그냥 나가는 거죠. 매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아마 2018년 6월 27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음식이 이제 좋았다는 게 이제 얘기했을 때 자꾸 이제 끌어졌는데 말이 통해서 좋았고 두 번째가 음식이 입에 맞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이유가 제가 한 10번 다니니까 이제 확실히 찾았다는 게 바로 조미료나 뭐 이런 특수한 비법이 아니고 이 레시피대로. 그러니까 레시피라는 것은 음식 조리법에서 가장 맛있는 걸 연구해서 내는 걸 아닙니까? 뭐 요리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이거 보세요. 저 무슨 메추리 완자탕에 뭐가 64g, 철밥 간장찜에 뭐가 133g, 98g, 168g. 우리는 보통 50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이지 98, 135면 135지 133, 65도 아니고 64. 이렇게 정확히 레시피대로 하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리의 비법, 조리의 비법이 아니고 레시피대로. 또 이따가 이건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 봉사원들은 주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방에 있는 사람은 주방에서 이거 빼는 거예요. 창고에서. 이렇게 빼냅니다. 이건 크로즈업 한 겁니다. 이 계란 고명도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메딩분일까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소한 5인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까 100g, 200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곱빼기가 아니고. 이거 보세요. 계란이 반이죠. 요 계란이 4분의 1입니다. 정확히 4분의 1이죠. 계란 절반이 200g짜리고요. 요 4분의 1이 100g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00g 주문하면 저 계란 절반짜리 하나 주고 제 안내원 김미양 선생이 100g 주문한 건 요거 하나 주는 겁니다. 면의 g수입니다. 그리고 300g 했다면 200g짜리 하나고 100g짜리 하나 두 그릇을 주는 겁니다. 400g 했다면 200g짜리 두 그릇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곱빼기 시키면 그냥 면만 주잖아요. 저기는 그냥 계란까지도 이렇게 4분의 1을 줍니다. 우리 식당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이렇게 주면 아마 손님이 아마 아주 대박이 날 거예요. 진짜예요. 고명도 거의 비슷하게 주잖아요. 이거 이제 양념장이고 이렇게 해서 100g, 200g 보통 곱빼기가 아니고 g 수로 해서 먹습니다. 참고로 옥류관 갈 때나 청류관 갈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몇 kg, g수 염분으로
이게 녹두지짐입니다. 처음 나오는 녹두지짐이 우리 같이 뭐 돼지고기 뭐 무슨 김치 뭐 숙주나물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돼지 비계 하나 딱 있습니다. 고소한 그 녹두 그 지짐 그 맛이 납니다. 녹두지짐을 소위 에피타이저로 한 장 먹고 요게 쉬움떡 술떡입니다. 왜? 술로 해서 발효시켜서 그 술떡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떡인데 요거 한 조각씩 먹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밥 먹고 나서 메추리 튀기는 다음 고기 좀 축축해서 안 했고 이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옥류관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아까 냉면 이제 200g 먹고 이렇게 해서 값이 얼마를 낼까요? 제가 네 사람 다 봤으니까 계산서 갖고 오면 23달러 반입니다. 23달러. 거기는 10, 20, 1, 2, 3, 4 가지고 하나, 둘, 셋, 넷으로 합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20달러, 30달러. 처음에는 아주 되게 어색한데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23달러 반, 23.5달러입니다. 그때 1000대1이었어요. 1000대1 될까 말까. 23,500원이 네 사람이 막말로 배 터지게 먹고 대동강 맥주 2병씩 평양소주 한 병에다가 그 쫙 또 먹고 냉면 한 그릇 먹고 네 사람이 어제 제가 필동면옥에서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14,000원. 만두 6조각이 하나 먹었는데 14,000원. 제 친구 후배가 와서 먹었는데 냉면 하나씩 만두 하나 6조각이 42,000원이었어요. 아,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국력 여행 가면 제가 이렇게 해서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양 온반집입니다. 평양 온반. 제가 이제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제 모습입니다. 여기도 총 지배인이 이 여성분이에요. 식당은 아무래도 섬세하고 뭐 여성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식당의 매니저는 다 책임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다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인민봉사총국 혹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복지담당 이런 데서 운영을 합니다. 동네. 인민봉사총국, 옥류관은 인민봉사총국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매니저라는 이 직종을 하는 것이고 봉사원이라는 직종을 하는 것이고 주방 조리원이라는 직종을 하는 겁니다. 그 명예와 이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이 뭡니까? 매일 와서 드시는 손님들, 우리 주민들, 조선의 국민들이 옥류관 냉면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다라는 게 자기네들의 지상 과제라고 합니다. 주방장부터 봉사원부터 이 총 지배인까지 얼마의 이문을 남겼다는 게 이게 저긴 아닙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속고 속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 논리에. 이게 다르다는 사회주의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이 가게, 우리 식당에 와서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평양 온반집, 려명거리 온반집인데 평양의 4대 음식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양냉면, 두 번째가 녹두지짐, 벌써 2번 다 먹었죠. 그리고 평양 온반이 또 4대 음식 중에 하나고, 네 번째가 대동강 숭어국입니다. 요거는 청류관에서 잘해요. 대동강 숭어국. 그래서 옥류관에서 평양냉면과 녹두지짐은 맛보고, 또 여명거리 온반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또 온반도 한번 또 드셔보고, 또 저 청류관 가서 대동강 숭어국이 꼭 우리로 치면 맑은 국이에요. 맑은 그 도비탕 비슷한 숭어로 대구지리 같은, 그리고 살짝 그 된장과 고추장을 살짝 버무린
지금 시작하실 텐데 뭐 음식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아니라 그런 평양에 4대 음식이 있어요. 어디 서울의 4대 음식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JTBC에서 한 게 이문동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평양의 4대 음식과 부침개. 그래서 북에서는 북한에서는 조선에서는 그런 음식을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그래서 북녘 여행에 일주일간을 식도락 여행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이제 보통 호텔에서 그냥 조식 먹고요. 점심 저녁을 특식으로 각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10개의 음식을 특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도 제가 관광단 하나 조직해도 대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양 온반 한 끼,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리고 온반의 주방입니다. 온반집 주방. 여기도 다 규격이 있는 거예요. 몇 그램 하면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온반만 합니다. 평양 온반. 이 집은. 이분들이 말이죠. 여기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나는 대구 사는 조선국민 김연희입니다라는 사람 아시죠? 아는 분들 안 모르는데 소위 이제 이 남쪽으로 탈북 불어코한테 속아서 왔다고 산북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북에 보내달라고 한 여성이 있습니다. 김연희라고 지금 거의 7, 8년째 있는데 그분의 딸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인터뷰하러 제가 갔습니다. 사실 이 친구 집에도 가고 남편과 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소위 이 극보수 사람들은 북 얘기하면 좀 더 북한에 가서 살아라. 여기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전가의 보도가 북에 가서 살아납니다. 북이 고향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어디 인권 얘기를 합니까? 참 답답한 현실이죠. 지금도 시집갈 때가 된 딸을 보고 싶어서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지금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왜 못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출국 금지도 시켜버렸어요. 아주. 여권도 여권 주면 뭐해요? 출국 금지를 시켜버린 거. 그건 인도주의적으로 저는 정말 그것은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지금 43분이 계시다가 지금 9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내 고향 땅에 있는 내 처자식 보고 죽겠다고 지금 평균 연령 90세, 89세입니다. 43분, 1차 때 63분 가고 43분 남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9분 남았어요. 9분.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대여섯 분. 정말 인류 내적으로 이것은 남이나 북이나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서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이분들은 말이죠 12명 여성종업원의 어머니들입니다. 서정화 엄마, 지정화 엄마, 12명 여성종업원 아시죠? 2016년 기획탈북비라고. 그 어머니들이 지금 7, 8명이 제발 때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딸 조국을 배신했을지언정 나를 배신한 어머니를 배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판문점이든 서울시든 만나서 내 딸을 생사를 확인하고 네가 남조선에서 살고 싶다면 나 두고 오겠다. 그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걸 못 들어주는 거죠. 다 이거 남이 좋아서 왔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숫검댕이가 돼서 돌아가신 분이 또 많아요. 딸 자식 기다리다가 12명 여성종업원 다 여성이니까 20살, 25세 전부 요 젊은 친구들입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면 진짜예요. 거기서도 조국을 배신할지언정 어머니 나를 배신하고 갔겠느냐. 그걸 좀 확인하고 싶다. 얼마나 이 애절하고 간절한 이것입니까? 판문점이든 서울이든 평양은 보내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네가 정말 남쪽에 나고 싶다면 버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달라. 그거 못하죠. 못해주지요. 자유민주주의 인권 한다는 거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공허한 목소리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기대를 했죠. 김현희 씨도. 이건 이제 일반 학생들입니다. 딱 온반에 이 물김치 하나입니다. 단촐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각각. 이제 육수 부어주는 거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아. 영웅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탁에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이 표딱지, 식권 가지고 배급표 가지고 와서 먹는 분들입니다. 옥류관 냉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웅자리 보통 하면 우리는 보통 군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뷰했어요. 혹시 그 군인들 소위 조국해방전쟁에 한국전쟁, 6.25 전쟁을 북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로마 법을 따르라고 저도 뭐 배우고 들은 게 있는데 그럼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해서 뭐 공적을 따서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대학 교수를 업적을 남겨도 영웅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우리는 이제 경로석 임산부 뭐 이런 노약자, 환자 이런 표식이 되어 있는데 저기 이 평양의 지하철은 영웅자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웅자리.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우대를 하지요. 이게 전부 음식점 다 아까 그 별문제. 이때 저기 휴대폰 찍은 사진 이 친구들이에요. 이 복장이 주방. 이 친구들은 이제 이 봉사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총지배인 이 친구입니다. 별무리 찻집도 꼭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예요. 평양에서 수제 햄버거 먹는 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스파게티 먹는 것도. 이 주방 찍는 거를 인터뷰할 때 아까 그 친구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주는 요 공간이었습니다. 이 수제 햄버거예요, 수제 햄버거. 여기는 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없습니다. 그 전부 냉동식품 아닙니까? 소위 점프푸드라고. 뭐 맥도날드 혹시 하시는 분 계셔도 안 됐지만 1년이 가도 썩지 않는 이런 냉동식품을 패티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수제 소고기, 다진 소고기 햄버거라고 불려요. 다진 소고기 햄버거, 치즈 햄버거 똑같이 합니다. 별무리 찻집의 인테리어가 꼭 비행기 찬 이런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창밖이라는 표현. 이 친구가 수줍어서 저러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래요. 결혼 10주년. 이 젊은 친구들이 뭐 30 초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피자 먹으면서 와인도 먹고 이제 모양 내는 거 아닙니까? 이 결혼 10주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식이라고 해요. 자식, 아이, 늙은이, 어린애, 자식, 뭐 이렇게. 자식은 혹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둘만 있으니까. 10주년이라고 하는데 자식은 혹시 없나? 왜 없습니까? 둘이나 있습니다. 왜 안 돼요? 오늘 같은 날 분위기 잡는데 자식은 친구 집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어요. 들은 대로입니다, 제가. 뭐 만들어낼 이유도 없고. 결혼 10주년에 자식은 친구 집에 맡기고 이런 분위기 잡으러 외식을 하러 왔다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뭐 사람들이 그냥 저기 하는 거죠. 저거 말이야 저거. 제가 그 얘기 하기도 싫은데 저것도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이런 참 별소리 다 해요.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십시오라고 맙니다. 이거 저 외국인이잖아요. 아랍권 있는 분들. 이제 일반 시민들 와서 서빙하고 이런. 배달까지는 모르는데 포장을 합니다. 전화 주문 받고 포장한 것입니다.
그 포장해가는 사람 지금 취재하려고 했는데 굳이 자기는 찍지 말라고 해서 뭐 저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찍기 싫어하는 사람 찍었다가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요 종업원 이 친구들하고 해서 이렇게 포장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평양의 이 전화 이 번호가 02입니다. 우리 서울도 02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011 쓰는데 경기도가 031, 인천이 032, 한때 제주가 064, 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경상도 뭐 전라도가 05, 뭐 06으로 나가는데 서울이 02, 평양도 02.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걸 때는 국가번호가 82입니다. 그죠? 82. 평양이 몇 번일까요? 국가번호가? 대한민국이 82, 일본이 83, 81, 85입니다. 85. 그러니까 이제 국가 번호 매길 때 이 전화 발명을 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1번입니다. 이거 하고 봐야 돼요. 미국이 1입니다. 국가 번호가. 캐나다하고 같이 1, 213, 357에 213 이제 지역 번호입니다. LA 같은 경우 213, 703이면 이제 저 워싱턴, 뭐 대충 415는 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세 자리는 어쨌든 1입니다. 국가번호. 1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11인가 뭐 그래요. 15. 자기네들 먼저 쭉 해놓고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제 아시아 쪽 82, 83, 85, 중국이 86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라는 네팔이 97인가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는 막. 저 아프리카 어디는 세 자릿수로 또 나가고. 그러니까 표준은 선진국으로 만들고 가야 된다. 자기네가 첫 번째 세가 일본을 딱 차고 가는 거예요. 북에서 방북하면서 요리가 무슨 요리가 가장 좋았냐고 했을 때에 김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남북 예술단 공연하지 않습니까? 남쪽의 음악 감독이 윤상이었고 북쪽의 음악 감독이 현송월이었습니다. 그때 평창올림픽 때 남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윤상 음악 감독이 JTBC 제 프로그램 부도시 이야기의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평양 저 막 공연 다니면서 때 윤 감독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하니까 뭐 옥류가 냉면이다 뭐다 하는데 자기는 단연코 김치라는 이야기다. 이 저는 동의합니다. 김치가 뭐 쩡하다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쩡하다, 쩡한 맛이다. 이게 뭐 상큼하다, 뭐 자기가 조금 그런 쩡하다가 저 이북식, 조선식 표현입니다. 쩡하다, 이게 좀 시원하다, 뭐 해가지고 그런 적인데, 네, 뭐 상큼하다, 뭐 상박하다, 뭐 그런 쩡하다 이 표현인데. 저는 통일TV 좀 잘 되면 김치 공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오면 대박이 날 것 같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치. 그래서 우리는 보면 역시 이 비법 별거 없더라고요. 김치도 제가 취재 다 했는데요. 젓갈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재료의 맛이 아닐까. 보면 우리는 보통 김치하면 고냉지 채소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고냉지 배추다 뭐 이런 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냉지하면 대관령이지 않습니까? 대관령 주로 가장 만만한 게 강원도 산간 지역에 고냉지 채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북한은 전부 그 이북이잖아요. 재료, 고냉지 채소 다 집에서 재료의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먹어봐야. 김치 먹으러 그래. 예. 종합 피자 콤비네이션. 삶은 계란이 앞번이죠. 종합 피자. 평양에서 피자 맛도 보는 것도 명물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의 스파게티 피자. 코코아 향 탄산나물. 북한식 콜라입니다. 코코아 향 탄산나물. 피자 먹을 때는 이거 콜라를 먹어야 제맛이죠. 라면서 아주 잘들 먹죠. 대동강 맥주는 거의 음료수 들듯이 하죠. 이분들이.
연회장 2층까지 돼 있는데요. 여기도 다른 저기도 있는데 보통 1층은 이제 아까 같은 대중술이고 2층은 연회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통 낮에 쿵쾅쿵쾅해서 2층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결혼식 피로연 아니면 환갑잔치입니다. 환갑잔치. 제가 2018년도에 환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연식이 됐죠. 그 북쪽 동료란 표현이 그런데 저랑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어느 날은 진 선생님 점심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오늘 갈 데가 있습니다. 딱 해서 이제 소위 깜짝 쇼 같이 하는 건데 환갑상은 제가 북에서 얻어 먹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 처음 그냥 짜장면에 그 약만두, 군만두 하나 먹고 말았는데 요새 뭐 환갑이라고 누가 뭘 합니까? 근데 북쪽산 제 여권 보면 다 아니까 생일에서 진 선생님 올해 환갑 60돌인데요. 저희가 한번 식사를 정말 냈습니다 해서 그 항목도 있는데 어쨌든 북에서는 이 부모가 환갑이 돼서 자식이 환갑상을 차려주지 못하면 이 바보 멍청이 찌질이라는 소리를 그 표현자 그대로 합니다. 자신도 이거 오죽 못났으면 부모 환갑상도 못 차려드리나 하면서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부모님 그 환갑상 잔치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환갑잔치 안 했어요. 좋지 않다, 어쩌고, 환갑상 그런 이런 불교적인 것도 있었고, 환갑, 지금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환갑상 받는 것. 북에서는 아직 환갑상을 차려주는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교적인 게 오히려 장유유서. 제가 머리 희끗희끗하니까 노인이니까 좀 대접을 합니다. 어르신. 어디 재미동포다 남쪽에서 왔다 밖에서 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 대접 이런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좀 이렇게 먼저 뭘 하라든지 먼저 드시죠 이런 정도의 차원이고요. 그 유교적인 게 남아 있다는 게 또 단적인 게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 무슨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훈계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했다가 큰일 나죠. 특히 남자애들 조그만 놈들이 그냥 담배 펴도 너 왜 담배 피냐라고 했다가는 경을 치죠. 어쨌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버스 정류장인지 지하철인지 어디 가서 젊은 여성들 처녀 아이들 대학생쯤 됐나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나 어저께 우리 동네 할머니한테 한 시간 동안 그냥 꾸중을 들었다고. 근데 가만히 엿들은 게 아니라 지들끼리 한 얘기 들어보니까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 동네 할머니가 야 아무개야 너 네 집 딸 아니냐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야 아무개 너 아무개 집 딸이냐 그러니까 예 맞는데요.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다 큰 처녀애가 이거 엉덩이가 다 보이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냐고 훈계를 1시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좀 과장했겠죠. 적어도 한 20분은 들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말이야 지금 내일 모레 시집가서 애를 낳아도 될 애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되는지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그걸 거기 조선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은 서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 구성원들은 이게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그럽니까? 자기 자식도 못해요? 제 자식도. 그냥 화 하나 뽀락뽀락 내고 짜증이나 내지. 망하시고. 어디 남의 집 자식을 얘기합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북은 아직도 이런 자유유서, 유교적인 이런 공동체적인 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어낸 얘기 지어낼 수도 없고 지어내서도 안 되고 지어낼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동강맥주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맥주 대동강맥주 1, 2, 3, 4, 이 주원료 보리 30%, 흰쌀 70%, 주원료 보리 50%, 흰쌀 50%가 3번 맥주입니다. 2번 맥주가 대잔인데 흰쌀이 70%, 보리가 30%입니다.
그리고 뭐 6번, 7번은 흑맥주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맥주 쫙. 여기는 이제 경흥 맥주집이라는 곳인데요. 거의 9단위에 하나씩 있는 1000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1000명. 번갈아 가면서 연인원 1000명이 아니고 동시에 1000명 들어가는 경흥 맥주집이라는 곳이 우리로 치면 9단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 또 한 4, 50명 들어가는 맥주집이 또 동네마다 있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한쪽 끼 하면서 풀고 간다는 거예요. 표딱지 가지고 이것도 쿠폰 가지고 대동과 맥주 한 병씩. 이게 직장 다니러 온 거예요. 이거 젊은 친구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직장 다니러 와서 내일을 위하여 뭐 하면서 이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4시 반부터 8시까지 합니다. 뭐 10시까지, 11시까지 뭐 부어라 마셔라 이거 아니에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라. 퇴근하면서 한쪽 끼.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뭐 노동만 치고 풀죽 한 그릇 먹고 좀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새벽 불벽이 운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 치고 또 풀죽 한 그릇 먹고 또 사상교육 한다고 또 졸면은 채찍으로 맞고. 물론 교육이 있습니다. 사상교육 토요일마다 오후에 합니다. 사회주의 사상교육 하니까요. 8시간 노동됩니다. 우리 69시간 어떻게 69시간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8시간 노동합니다. 이것도 여성분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응? 이거 보세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야, 나 어디 와 있으니까 13번으로 와라, 뭐 14번으로 와라. 이 뭐 왁자지껄 뭐 바글바글 돼요. 네? 이거 이제 소위 이제 안주거리. 이거 먹태 맞습니다. 이거. 저기부터 빵 쪼가리 조금 출출한 사람도 빵 구상. 요런 때 필요한 게 이제 자기 이 급여, 생활 보조비 먹는 겁니다. 고려 개성으로 왔네. 지금 8시 반인가요? 35분? 9시까지? 질의응답 포함해서 9시. 포함해서요. 이거 딱 지나가죠. 개성 만월대, 이 만월대 황성예터가 바로 이 예터입니다. 저는 황성예터에서는 경준지 않았는데 이 개경입니다. 황성, 개경. 이 주춧돌만 남아있어요. 여기 안 나오는 황성예터 노래를 구성지게 부릅니다. 여기서 고려시대 금속활자 4개를 발견한 곳입니다. 요 주춧돌, 요 계단 이곳에서. 박물관으로 되어 있고요. 요새 고려 개경, 고려 청자, 뭐 이런 당시 금동 불상, 뭐 만병, 황성, 황궁터, 개성 시가지 중에 일부. 보통 집입니다. 아파트 살림집. 조선 가옥거리 해가지고 조개방 전쟁, 6.25 동란 때도 폭격을 받지 않은 유일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곳으로 정전회담을 하러 다닌 곳입니다. 미군이 하루에 2차례 왕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폭격을 피했다고 합니다. 개성 뒷골목 중에 하나고요. 요 개성 가옥거리에 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길입니다. 개성 그 뒷길 중에 조금 낡았긴 하지만 깔끔합니다. 저기 쓰레기통입니다. 돌로는 자전거로 많이 다니고요. 개성에 개성 인구가 30만인데 자전거가 40만 대라고 합니다. 개성은 손바닥만 해도 자동차로 필요 없고 자전거로 다 다닌다고 합니다. 개성의 개성시 인민위원회 관광 과장 얘기입니다. 조선 민속 명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호텔 조선가옥을 호텔로 개정한 개성 관광 가면 여기서 묵습니다. 외국인들도 아주 좋아하죠. 제가 여름에 모기장을 참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잤어요. 어렸을 때만 모기장 가서 얼른 들어가면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온돌방에 그냥 베개하고 뭐 이런 모기장 딱 해서 여름에
개성 민속병원에 가면 여름에 오기상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북에서 온 북쪽 사람들 관광객입니다. 개성에 관광 온 사람들. 시와 때만 되면 이거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화 걸고 우리 외국 사람들 마찬가지죠.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 개성 선주교입니다. 선주교 관광 보시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뭐 정몽주 선생 뭐 피자국이다 뭐 어쩌고 하는 곳이고요. 이게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당시 뭐 피자국이겠나 이 후손들이 이제 화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을 그냥 피자국 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제 그것도 안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개성 고려 성균관 대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고려 성균관입니다. 세계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유럽보다 더 먼저 된 고려 성균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요새 건물이지만 이름만큼은 고려 성균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사가 세계에서 유일한 고려 청자 학부입니다. 고려 청자, 뭐 도자기과는 있지만 고려 청자를 재현하고자 개성 고려 성균관에 5년제의 고려 청자 학부를 개설해 있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학과라고 자랑을 하죠. 제가 이제 취재한 거죠. 5년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개성 인삼학부입니다. 개성 인삼학부. 이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학과입니다. 인삼 가지고 이제 연구 학과에서 5년제입니다. 고려 성균관의 고려 청자학부, 개성 인삼학부 각각 5년제 취재를 했죠. 네, 이제 현장 판문점 볼까요? 평양에서 이제 남쪽으로 갈 때 조국통일이라고 써 있고요. 저쪽에서 또 평양으로 갈 때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조국통일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이거 보석화라고 돌로 된 이 보석화라는 말을 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평양에서 판문점 갈 때 조국 통일이라고 했죠. 판문점에서 평양 갈 때 보면 자주 통일을 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자라는 게 북쪽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외세의 힘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조선인민군 김한국인가 이 친구가 이제 저 해설을 했는데요. 북에서 온 판문점입니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기가 이제 자유의 집이라는 곳이죠. 여기 4.27 판문점 선언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등 여기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뚜벅뚜벅 내려가서 여기서 딱 분계선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딱 넘나드는 것이 이 현장입니다. 바로 요것이죠. 요거 이제 남쪽에서 이제 관광객이 왔을 때는 북쪽 군인 관광객 다 이렇게 사라지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북쪽 관광객이 올 때는 남쪽 사람들은 또 다 없어요.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죠. 이게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 뭐 한 5m밖에 안 돼요. 뭐 신원조회를 하고 철저히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마음속으로 그냥 냅다 뛰어가지고 나는 북으로 갈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막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럴 이유야 없지만 혹시 판문점 관광 가서 정말 뚫고 가서 넘어가도 서로 간에 합의하기를 길을 잘못 들었다 해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망신 개망신 그럴 생각은 아예 농담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팩트입니다. 괜히 그렇다가는 서로 간에 이건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충성이가 군인이 그냥 뭐 이렇게 오기 전에는 그래도 막 총을 쏘고 막 이랬잖아요. 민간인한테 총을 쏘겠어 어떡하겠어요?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기자니까 이제 남북회담, 정상회담에서 뭐 이제 평양 사람이 워커힐에도 오고 우리 한국 사람이 평양에도 가지 않습니까?
이 당국자끼리 합의하기를 설령 기자나 수행원 중에 뭐 공무원은 그럴 사람은 혹시 기자 중에 설령 북한 사람이 이 서울에서 난 망명하겠다라든지 또 평양 가서 나는 북한에 살겠다라고 하든지 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길을 잃었다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본회담을 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회담 본회담을 그르치는 중대한 게 돼. 서로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은. 그건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합리적으로 이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혹시 하더라도 절대로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차피 돌려온 거 무슨 망신이 있어요? 국정원에 가서 조사받고 뭐 할 텐데. 정전협정 조인장입니다. 올해 이제 7월 27일이 이 정전협정은 1953년도에서 2053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조선과 미국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선전포고 없이 한미훈련을 한다고 치고 가서 그냥 평양에 빵 때려도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한미훈련을 그렇게 우리 한국과 미국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중인데 방향만 조금 틀어서 그냥 냅다 쏴버리면 자기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무턱대고 반대가 아니고 미국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군대가 한국군 훈련하는 건 당연하다. 북에서 조선에서 중국하고 조중 군사훈련 한 적이 없습니다. 조러, 북러 군사훈련 한 적 없습니다. 한미훈련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북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미훈련은 당연한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는 그냥 질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하자고 하면서 평화하자고 하면서 북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평화협정에 맺어달라는 겁니다. 이 정전협정을 끝장내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남과 북이, 아니 북과 미국이, 미국과 조선이 평화협정과 수교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 안 해주잖아요. 평화롭게 하자는 걸. 그래서 그다마다 문재인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러면 먼저 해줘라. 먼저 해주고 안 하면, 비핵화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종이 쪽으로 찢어버리고 제재를 하도 되지 않겠냐고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조선일보한테 뻘떼같이 당하고 미국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평화가. 영원한 분단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쟁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요대로가 좋은 거예요. 요대로. 무기, 썩은 무기 다 팔아먹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중국과 대척점에 서지 않고 완충지대 두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모르고 천방지축 그냥 한미 동맹 하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하면서 적대시하면서 이거 하는 것이 대단한, 그리고 중국과 척지고 러시아가 대척점에 서가지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말로 다 지금 경제가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데가 없어요. 김어준이 꼴랑 저탐사, 저 강진구 정도, 유튜브 이렇게 몇 사람들 하는 거 밖에는.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죠. 미국 의회 가서 23번 기립박수 받고 46번 박수를 받았다. 30분 연설중 1분마다 한 번씩 박수를 받았다. 아니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어느 놈이 박수 안 쳐줘요? 미쳤어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데. 이걸 갖고 참 이거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정말 이건 너무 좀 심각한 사이로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 나면 죽음입니다. 죽음. 요새 서울 사람 절반이 죽는다는 게, 서울 이 안산 다 수도권 아닙니까? 여기 2,500만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카로 들어가면 돼요.
전쟁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분개하고 벌기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제가 뭐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선동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정말 답답하고 찬담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전 단판에 의한 중국 관광객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전 많이 본 사진 아니에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미 측에서는 천막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왜? 미국은 휴전을 거의 패전으로 생각했거든요. 남북전쟁 이후에 진전쟁이 없었어요. 베트남 전쟁 이전이니까. 2차 대전 막 승리했죠. 창피했습니다. 휴전협정 자체를. 그러나 북쪽의 당사자인 김일성 주석은 이것은 영구히 남겨야 된다. 몇 년이라도 이 휴전협정안 자체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협정 조인장을 건설하고, 물론 또 재건을 했겠지만, 유지 관리를 했겠지만, 여기서 조인식을 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고, 줄기차게 정전을 끝장내고 종전과 동시에 평화협정,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평화협정 해달라는 겁니다. 전쟁협정이 아니고. 근데 막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유인권 평화를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게 뭐 하나둘입니까? 이게 70년 전에 한 이 문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인민군 같이 관광객들, 전부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남쪽의 판문점에는 이런 기념품들은 없는데 북쪽 판문점에는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물론 모조품이긴 하지만 고려 청자, 뭐 녹그릇, 뭐 등등 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죠. 그림도 많이 팔고. 이 친구는 뭐 야단에서 판문점 저 하나 사올까 하다가도 또 인공기가 있어가지고 차마 사오지 못했습니다. 저거 입고 다니면 또 저거 뭐 가뜩이나 불구죽죽한 놈이 진짜 대놓고 빨개 이시트는 거 아니냐 뭐 이따 소리 들을까봐. 뭐 야단이 났어요 이 친구 손님. 여기가 통일각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하고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하자고 하다가 뭐 갑자기 또 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전화로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내일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해서 만난 곳이 북측 지역 통일각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말이 통하니까 만나서 하면 되거든요. 이걸 안 하잖아요. 뭐 북은커녕 지금 야당 대표하고도 안 만나잖아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몇 분이죠? 10분 전인가요? 요거는 다음에 볼까요? 그냥 쭉쭉 그냥 다음에 뭐 질문 좀 받고 그러면 이제 개성의 음식점인데요. 그냥 보통 먹는 식사입니다. 이거 쭉쭉 계란말이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죠? 묵, 도토리 묵, 뭐 등등 해서 쭉쭉 갑니다. 휘가 그냥 식사. 이 친구가 좀 뻘쭘한 모습으로 이게 제 안내원, 이게 대동강 맥주 400g, 이게 이영호 운전기사 300g. 보통 다닐 때 여기 이제 개성 안내원, 여기 이제 조선 요리사협회. 제가 가면 8명이 한 팀이 됩니다. 13첩 반상, 개성 13첩 반상입니다. 각각 개인 그릇입니다. 내용 좀 시커멓긴 한데요. 쭉 있고요. 조리사들은 이게 2인분 신설로 2인분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넣고 끓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시피대로 넣으니까 저 왕새우 2마리, 송이, 전복, 소고기 몇 점, 이걸 다 넣으니까 끓이니까 조림비료 안 넣어도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